어둠이 내린 포장마차 거리, 48살의 나이에 믿기지 않는 미모와 옷맵시를 자랑하는 이연수 준장. 그녀의 평범해 보이던 저녁 한때가 어떻게 전설적인 밤으로 바뀌게 될까요? 대한민국 육군 원스타 준장의 숨겨진 과거와 압도적인 무력이 펼쳐지는 통쾌한 정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밤,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 이연수는 몇 주간 이어진 대규모 연합훈련, 호국 방패 2025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며 부대를 벗어나 시내로 향했죠.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인 이연수는 24년 전 24살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한 이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별을 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늘 남들보다 빨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 우선선발에 합격하며 곧바로 엘리트 코스에 발을 들여놓았죠. 당시 또래 친구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이연수는 이미 미래의 길을 확고히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대령 출신이었고 어머니 역시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집안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이연수는 남다른 의지력과 체력을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2단을 땄고 육사 입학 후에는 유도와 크라브 마가까지 익히며 자신을 단련했죠. 특히 크라브 마가는 이스라엘 특수부대에서 개발된 근접 격투, 실전 기술로 일반적인 무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연수는 육사 시절 그리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로 임관한 후부터 각종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시작하더니 대위 이후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어요. 20대 후반에는 특수부대 과정을 이수하며 더욱 전문적인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연수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 남편이었던 동기 장교는 그녀의 빠른 진급을 질투하며 결국 외도까지 저질렀죠. 별거 후 이연수는 더욱 일에 매진했고 그 결과 30대 중반의 소령, 40 초반에 중령이 되는 기록적인 승진을 이뤄냈습니다. 평소 엄격한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 차림의 이연수는 마치 대학생처럼 젊어 보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가벼운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퇴근 후 동료들과 만나는 직장인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곧은 자세와 예리한 눈빛에서는 여전히 장군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수와 함께한 것은 그녀가 특별히 아끼는 2명의 젊은 부사관이었어요. 강태연과 김민지. 이 둘은 훈련 기간 동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특히 막내인 김민지는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큰 작전에 참여했는데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차 실력을 발휘하며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포장마차 거리는 주말 밤답게 활기로 가득했어요. 회사원들, 대학생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북적이며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이연수 일행이 자리 잡은 포장마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만들어지는 떡볶이와 순대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강태연이 조심스럽게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훈련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김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도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여단장님은 어쩌면 그렇게 체력이 좋으신지 정말 대단해요라고 덧붙였죠. 이연수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두 함께 해낸 일이죠. 특히 민지씨, 이번에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하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연수에게 부하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시끌벅적한 포장마차, 거리의 활기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와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한 무리의 남자들이 포장마차 거리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죠. 가장 앞서 걷는 남자의 몸에는 문신이 언뜻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4-5명의 부하들, 역시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주변 포장마차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들 중 우두머리 격인 최다로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포장마차 거리를 활보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늘 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듯한 위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죠. 최다로의 부하들은 각자 다른 포장마차를 기웃거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술이 뭐가 좋아? 야, 저기 테이블 비워줘봐. 같은 거친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포장마차 주인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이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현수는 예민한 군인의 본능으로 이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어요. 그녀는 강태연과 김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뭘 할지 모르니까요. 두 부사관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최다로의 시선은 이미 이현수 일행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현수의 아름다운 외모가 그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야, 저기 봐. 꽤 괜찮은 아가씨들이 있네. 포장마차 주인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김민지는 불안한 듯 이현수의 옷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무척 무서웠어요. 강태연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죠. 최다로 일당은 점점 더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포장마차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둡고 음산하게 변했습니다. 이현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다로가 이현수 일행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다로는 술에 취한 듯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현수 일행의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작은 눈이 이현수의 몸매를 훑어보고 있었죠.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여기 있었네? 우리도 같이 한잔할까? 이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저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다로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끈적한 시선으로 이현수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인이네.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라고 말했죠. 강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서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여단장님께 신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상관에 대한 존경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군인 특유의 절제된 분노가 느껴졌죠. 최다로는 잠시 멈칫했어요. 여단장, 설마 군인이야? 그는 이현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면 어때? 여기는 민간 지역이고 너희는 사복 입고 있잖아. 군인이 민간인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이현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른 자리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 특유의 위엄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최다로는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웃기지 마. 계급이 뭐가 그리 대단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야, 얘들아. 군인들이 민간인 못 건드리는 거 맞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그럼요. 형님. 군인들은 손 못 대요 라며 합창했어요. 이들 중 몇 명은 자신들도 해병대 출신이라며 자랑하기 시작했죠. 야, 나도 해병대 나왔어.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인 무서운 거 없어. 김민지는 무서워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상관인 이현수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최다로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이현수의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친해져 봐. 내가 여기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미인이 나랑 친해지면 나쁠 거 없어.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지고 있었어요. 이현수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드리는데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고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최다로는 이를 오히려 겁먹은 것으로 해석했죠. 최다로는 이현수의 경고를 비웃으며 더욱 뻔뻔해졌어요. 봐봐, 겁먹었잖아. 역시 군인도 민간에서는 쫄리는구나. 그는 술에 취한 척하며 이현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랑 친해져도 손해볼 거 없는데. 이현수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최다로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술도 안 마셨는데. 그의 손이 이현수의 팔뚝을 스치듯 만지는 순간 이현수의 몸이 본능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손 떼세요. 이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다로는 오히려 이를 재미있어 했죠. 아이고, 무서워라. 계집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야, 봤지? 군인도 결국은 여자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손을 떼십시오. 하지만
최다로의 부하 중 하나가 강태현의 앞을 막았습니다. 야, 쫄병. 너가 뭔데 끼어들어.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랑하던 그 남자는 강태현보다 덩치가 훨씬 컸어요. 최다로는 이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봐. 내가 여기서 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현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했지만 최다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집 주제에 튕기기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최다로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가 누구 구역인 줄 알아? 여기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라고 소리쳤어요. 부하들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형님 말씀 잘 들어.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가. 해병대 정신 보여줄까?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포장마차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강태현의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직 20대 초반인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현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참아왔지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소중한 부하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서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이현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이현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녀의 몸에서는 군인 특유의 긴장감이 흘러나왔어요. 48 인생과 24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독특한 아우라였죠. 하지만 최다로는 이를 겁먹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봤지? 결국 겁먹은 거야. 역시 군인도 민간인 못 건드린다니까.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득이양양하게 웃었어요. 여자는 여자야. 계급이 뭐가 대단해? 이현수는 강태현과 김민지를 뒤로 물리키며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서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명령조였고 두 부사관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지시에 따랐어요. 최다로는 이현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막내인 김민지에게까지 시선을 돌렸어요. 야, 저기 쫄아있는 여자애. 너 한 잔 따라봐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저속해졌습니다. 춤이라도 춰봐. 최다로의 말에 김민지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어요.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강태현이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현수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최다로는 이현수의 제지를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봐,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 군인이 뭐가 대단해. 그는 부하들에게 야, 술 더 가져와.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아 라고 소리쳤어요. 이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얼음같이 차갑고 정확했죠. 하지만 최다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무슨 마지막 기회? 웃기지 마.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는 이현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이제 와서 무서워해도 늦어. 오늘 밤은 우리랑 함께 보내야 해 라고 말했어요. 포장마차 주인은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마쳤고 동영상 촬영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현수의 몸에서는 이상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아끼는 부하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최다로의 행동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김민지에게 다가가며 이 어린 것이 감히 무시해. 예의 좀 가르쳐 줄까? 라고 위협했습니다. 김민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최다로의 부하들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어요. 강태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지만 덩치 큰 부하가 그의 가슴을 밀어붙였습니다. 야, 중사. 너가 뭘 할 수 있어. 해병대 출신이라는 그 남자는 강태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이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부하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최다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오히려 김민지의 뺨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죠. 이런 건방진 것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해.
최다로의 손바닥이 김민지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김민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현수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부하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24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특수부대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만들어낸 전사의 본능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죠. 최다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술을 김민지의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그녀의 얼굴과 옷을 적셨죠. 이것도 모자라. 최다로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며 이제 진짜 교육을 시켜주마 라고 위협했죠. 김민지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연도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깨진 유리 조각을 든 상대 앞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포장마차 주인은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현수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지켜야 하는 리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전사로 변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히 참았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죠. 최다로는 깨진 유리 조각을 김민지에게 겨누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현수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끼는 부하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이현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최다로 일당을 노려보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죠라고 말했어요. 최다로는 이현수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좋아. 어차피 여기서 계속 있으면 경찰 올 수도 있고.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조용한 데서 놀아보자 라고 소리쳤어요. 이현수는 강태연과 김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정당방위 정황을 확보하세요. 저는 포장마차 뒤편 골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강태연이 반대했어요. 여단장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명령이에요. 이현수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김민지 하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포장마차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현수는 그곳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줘라고 말했어요. 최다로 일당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이현수를 따라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좋아. 이제야 제대로 된 장소로 오는구나. 최다로는 깨진 유리 조각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어요. 골목길은 좁았고 양쪽으로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걱정은 없었어요. 이현수가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죠. 야, 이제 도망갈 데도 없잖아. 최다로의 부하 중 하나가 골목길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이현수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현수는 조용히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한쪽에 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고 맨발로 서더니 머리끈으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묶었어요.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뭐야? 스트립쇼라도 하려고? 최다로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곧 얼어붙을 거예요. 이현수의 몸에서는 이상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태권도 4단, 유도 3단, 그리고 크라브 마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어요. 이현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나면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최다로는 크게 웃으며 깨진 유리 조각을 이현수에게 겨눴어요. 사과? 웃기지 마. 오늘 밤 너는 우리 것이야. 그의 부하들도 주먹을 쥐고 이현수를 둘러쌌습니다. 이현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죠. 하지만 내 부하들을 건드렸다면 그녀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어요. 그때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전사로서 심판하겠어요. 최다로가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먼저 달려들었어요. 이제 끝장이다. 하지만
유리 조각을 들고 있는 손이 이현수에게 닿기도 전에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이현수는 태권도의 기본기를 활용해 최다로의 팔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서 유리 조각이 떨어졌죠. 동시에 유도의 매치기 기술로 그의 몸을 공중으로 띄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악! 최다로는 등부터 바닥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소리도 낼 수 없었죠. 불과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랑하던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이현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크라브 마가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한 후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이현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이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24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죠. 최다로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현수를 바라봤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완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현수는 최다로에게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부하를 때린 대가를 치르세요. 그녀는 그의 셔츠 깃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벽에 밀어붙였어요. 이제 알겠죠? 진짜 힘이 무엇인지. 이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냉정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내 가족 같은 부하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거였죠. 이현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옷을 정리하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다로 일당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주인은 경찰관들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증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말고 다른 목격자들도 상황을 증언했어요. 며칠 후 부대로 복귀한 이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연과 김민지의 눈빛에는 그 전과는 다른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그 사건을 통해 더욱 강인한 군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이현수에게 여단장님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강태연 역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최다로 일당은 소란죄, 모욕죄, 성추행, 폭행죄, 특수폭행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 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오랜 악행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죠. 포장마차 거리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남았고 이현수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이 보여준 모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원스타 준장의 냉철한 용기와 리더십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군인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긴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